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교재 잘 갖고 오셨죠? 요거 가지고 이제 4, 5, 6 석 달 동안 이제 요거 가지고 정식으로 한 바퀴 도는 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4, 5, 6 돌고요. 7월 달, 8월 달에는 물론 이걸로 하긴 하겠지만 그때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돌아갈 거니까 이론으로 가기엔 마지막 4, 5, 6 되게 꼼꼼하게 마무리를 이제 갈 거니까요. 좀 각오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암기 노트는 계속 반복할 겁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혼자 복습하시면서 빵꾸 뜨는 연습을 계속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광고 잘 안 하는데 요번 주 일요일 날 특강 있어요. 요번 주 일요일 날 비밀 노트 지난번에 지저법 들으신 분들 있잖아요. 지저법 들으신 분들 요거 이렇게 샥 돌리면 등기법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은 등기법 할 건데 지난 일요일 날 공법 특강 하면서 완전히 끝내줬다면서요? 예. 죽어라고 했다면서요? 일요일 날. 그래가지고 어저께 다 결석했다고. 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돌아오는 일요일 날 등기법 특강은, 5시 안 넘기려 그래요. 5시 전에 끝나는 걸로 해서 등기를 이제 쭉 압축해가지고 쭉 한번 돌려보긴 할 건데, 양은 가능한 양 줄여가지고 등기법 특강 할 거니까 일요일날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인강 들으신 분들이나, 지금 요번 달에 새로 시작하신 분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럼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공부하면 시간이 많을까 적을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새로 시작하신 분들 또 작년에 이제 좀 잘 안 돼가지고 충격 먹어서 아예 공부 시작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슬금슬금 할까 말까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특강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딱 한번 때리고 시작하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기회니까 일요일날 시간 좀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일요일날 우리 공법 선생님 이거 강의할 때 요 앞에서 종합운동장에서 러닝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10km 완주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카메라 들고 뛰어가지고 딱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날부로. 그래서 그게 이제 촬영을 하면 이제 그 광고가 붙어가지고 수익이 나는데 엊그제 올렸는데 1,300원 수익 나고 있어요. 1,300원. 많이 좀 구독 좀 해주시고 광고 좀 봐주시기를. 광고 나오면 넘기지 말고 끝까지 봐 좀. 그래서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1,300원 지금 수익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등기법부터 할 거고요. 우리 교재 76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76페이지. 네, 자, 요번 4, 5, 6월 달에는 가능한 한 교재를 좀 꼼꼼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방향으로 수업을 할 거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자, 일단 등기가 뭐냐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는데, 요거 자체가 시험에 나올 리가 없어요. 네, 시험에 나올 리가 없고, 그냥 등기가 뭐냐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자, 등기관이 등기부에, 그죠? 자, 뭐를 써요? 권리관계, 사실관계. 자, 표제부, 갑구, 울구. 그죠? 표제부, 갑구, 울구. 여기다가 요런 내용들을 자, 법정 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거. 이게 등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다 그러면 국가장부에다가 뭐 내용을 써놨다. 뭐 이런 장부인데 이걸 등기관들이 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등기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중개사 학원 다닌다 그러면 그럼 등기도 뭐야? 그럼 뭐라 그래요? 그 머리 긴 애가 가르치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되게 좋아요. 등기관이 등기부에 무엇을 기록하는 것 끝. 등기관이 등기부에 무엇을 기록하는 거. 뭘 기록해? 권리관계 사유. 이거 기록하는 거. 이 등기다. 이게 이제 법적 정의예요. 등기 뭐냐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그러니까 쉬운 말로 딴 사람은 안 돼. 꼭 등기관이 써야 돼. 그죠? 어디다가? 등기부에 써야 돼요. 딴 데 쓰면 안 돼. 등기관이 지 노트에 메모 쓰면 안 되지. 그죠? 꼭 등기부라는 딱 정해진 장부에다가 써야 돼. 그죠? 뭘 써요? 권리관계사. 요거 쓰는 거야. 이거 등기예요. 그죠? 이게 되게 많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그죠? 등기관 꼭 써야 된다. 그럼 등기관이 일을 많이 하고 싶어? 조금 하고 싶어? 조금 하고 싶죠? 네, 조금 하고 싶으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신청해야 돼. 신청. 그죠? 말로 신청해요? 종이로 신청해요? 종이. 그 종이를 뭐라 그래? 무슨 신청서? 등기 신청서. 뭐 이렇게 어려워. 무슨 신청서요? 등기 신청서. 제일 많이 하는 등기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무슨 신청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등기 신청서. 그럼 등기관이 그거를 대충 봐요? 꼼꼼하게 봐요? 꼼꼼하게 봐요. 왜?
해주기 싫으니까, 해주기 싫으니까 일 조금 하려고. 꼭 깐깐해보다, 야, 걸렸다! 안 돼! 그럼 어떡해? 각하하는 거고. 아무리 봐도 이게 각할 게 없어. 그럼 어떡해요? 실행 기록하는 거지. 어디다가? 등기부에다가. 그죠? 이런 게 절차가 정해져 있다고. 그죠? 이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록됐어. 그럼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땅을 준 거죠? 그럼 누구 거 이제? 손자 거지. 정환이 거지. 그죠? 예. 이제 네 거다라고 주는 게 있어요? 등기관이. 등기 끝났다. 이제 네 거다라고 주는 거. 등기필 정보 그래야 돼. 이거를 뭐 땅문서 이러면 좀 곤란해요. 땅문서지. 근데 요즘은 땅문서 그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 그럼 뭐라 그래요? 등기필 정보를 누구한테 줘야 돼? 손주 그러지 말고, 정환이 그러지 말고, 등기 권리자 그래. 등기 권리자. 그죠? 그럼 딴 데 가서 정환이한테 준다? 이러면 좀 뭐가 돼? 등기 권리자. 근데 주는 거죠? 그럼 이게 등기부에 이제 이 손자 거라고 등기부에 나왔죠? 그럼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어, 이걸? 아무나 다 봐. 아무나 다 볼 수 있어?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어요? 네? 떼어봐. 뭘 떼어봐? 떼어봐. 열람, 그지? 열람. 또, 응? 자, 요즘 등기부 등본 그러면 옛날 용어야.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 그러지 마시고,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그러니까 등기란 말 속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등기 신청서, 등기 기록, 그죠? 등기필 정보, 그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다 다르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이게 결국은 등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등기해주세요. 뭐예요? 등기해주세요? 등기 신청서. 그죠? 그럼 등기부에 기록했죠? 그러면 등기 끝났다 주는 거. 등기필 정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등기사항 증명서. 요거 기본으로 나눠놔야지. 그래서 요 등기부에, 자, 누가 쓰는 거예요? 등기가 쓰는 거예요. 그죠? 뭐를 써? 권리관계 사실관계. 네 거다. 이제 이 손자 소유권 됐다. 이런 권리관계. 그죠? 부동산이 분할됐다.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자,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여기다가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등기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등기 전반을 이제 쭉 한번 본 겁니다. 요 말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그 다음, 자,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자, 요거 제가 아직은 출제가 안 됐는데요. 자, 굳이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등기부하고요. 자, 등기 기록을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 그래서 토지 하나마다, 건물 하나마다 이렇게 한 세트씩 들어있는 거 있죠? 네, 그거를 등기 기록. 토지 하나마다, 자, 건물 하나마다, 하나마다 등기 정보 자료가요. 표제부가 있고 또 갑구가 있고 또 이렇게 한 세트씩 있다고. 이게 1부동산 1등기 기록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예전에는 등기 용지라 그랬어. 등기 용지가 뭐가 됐어요? 등기 기록이 됐어. 용지는 종이로 만들 시절이고 지금은 다 전산이잖아. 그러니까 등기 기록이라고 하고요. 옛날에 등기 용지를 다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겠죠? 등기 용지 책으로 만든 거 뭐예요? 등기부. 요즘은 책으로 안 만들지. 전산으로 만들겠죠? 얘네들 다 모아놓은 게 뭐겠어요? 등기부. 등기부가 옛날 종이책이었는데 요즘은 전산이야, 전산.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산 정보 처리 저축으로 어쩌고 저쩌고 등기 정보 자료. 자, 이게 전체 등기부를 얘기하고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만든 정보 자료. 요거는 표제부가 끌고 그래가지고 등기 기록이라고 한다. 진짜 어이없지만 이 두 개를 싹 바꿔내면 엄청 헷갈려. 그죠? 예. 등기 기록이란 정보 처리 어쩌고 저쩌고 입력된 거를 말한다. 그래서 특히 편성한 걸 말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등기 기록은 한 필 토지 한 개 건물마다 등기 정보 자료 표제부 갖고 읽으면 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되게 헷갈리겠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등기 기록이고 전체를 묶어서 편성한 걸 얘기하면 등기부고 이렇게 보셔야 돼. 그죠? 그다음에 자, 우리가 등기를 신청하겠죠? 신청하면 자, 언제 접수해요? 저장될 때. 전산에 저장되면 접수된 걸 봅니다. 이때 무슨 번호가 나온다? 접수번호. 자, 접수번호가 여기서 나오게 돼 있죠? 자, 접수번호는 자, 접수번호가 나오면 그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서 등기 사무를 등기관이 처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언제 효력을 발생해요? 접수한 때. 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등기를 마쳤으면. 등기 다 끝났으면 그 접수한 때부터 이제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했죠? 언제 맞춰? 등기를 언제 맞춰요? 등기 절차가 언제 맞춰져? 언제 맞춰져요? 어? 자,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 이게 뭘까요? 자, 이거 식별부. 어느 등기관인지 식별부라고 얘기합니다. 자, 옛날에는 등기관이 등기부에 날인했다. 날인. 도장 찍은 거죠? 네, 도장 대신에 요즘은 식별부. 그죠? 요즘은 요거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요. 자, 전자 서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 서명. 네, 전자 서명을 가지고 식별부가 기록되면 등기가 맞춰진 거예요. 맞췄어요. 네. 그럼 언제부터 효력 발생한다? 접수한 때부터. 맞춰졌다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됐습니다. 자,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예, 자, 등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등기관이 이거를 깐깐하게 보고 등기부에 기록하죠? 그러면 그 등기에 기록하는 건 종이에요, 컴퓨터요? 컴퓨터. 그죠? 자, 전산으로. 그죠? 등기를 기록한단 말이죠. 100% 전산일까요? 종이도 있을까요? 100%. 100% 전산이다. 라고 법에 써 있을까? 설마 법에다가 100%라고 써 있을까? 그럴 리는 없잖아요. 법에다가 100%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어떻게 해요?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이렇게 쓴 거예요. 전산으로 기록하는 방식. 전산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거 보고, 야, 이건 100%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혹시 모르니까요. 이거 하나 더 만들어놔. 등기 하나씩 더 만들어놔. 이걸 뭐라 그럴까? 등기부 부본. 등기 끝나면 하나씩 더 만들어놔요. 그죠? 등기 부본. 네. 혹시 모르니까. 자, 이 등기부 부본은 누가 만들까요? 그치. 등기관. 자,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등기부 부본은 등기관이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이거는 뭐 무슨 국토교통부 장관 이러고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등기부 부본은 등기관이 하나씩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씩 더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이 정도. 자, 기본적인 사항들을 쭉 한번 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등기 종류 들어갈 건데, 자, 요거 보기 전에 우리 첫 시간에는 요거 한번 기본적인 거 한번 쭉 훑어봐야 돼요. 앞에 봅시다. 이거 머리 짧을 때, 이거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된 것 같은데? 한 10년. 지금이랑 별 차이 없죠? 머리만 빼고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예. 자, 뭐 됐고요. 1주차. 밴드 혹시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꼭 가입하시고요. 가입하실 때 그냥 들어오면 안 되고요. 우리 또 메가랜드 인강 내지는 뭐 스마트 패스 또 김포중앙 이렇게 해주셔야지 뭐 혼자 아무렇게나 안녕하세요 이러면 가입 안 시켜드려요. 예. 하도 이상한 뭐 글들을 많이 댓글 중에 뭐 오늘 밤 외로워 이런 분들 많아가지고 예. 뭐 아무나 가입 못 시킵니다. 그래서 꼭 이거 들어오셔서 답변에다가 뭐 김포중앙, 뭐 메가랜드 인강 뭐 이렇게 꼭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AI가 굉장히 그럴듯하게 답변을 또 해요 또. 저는 뭐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답변하는 경우가 있어. 알고 보니까 막 AI가 가입하고 이런 적 있습니다. 꼭 질문에 맞춰가지고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요즘에 제가 영상 올리고 있는데 요즘 쇼츠도 올리고 있어요. 쇼츠 해가지고 그 지목 외우는 거 이런 것도 올리고 있고요.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엊그제는 먹방도 하나 찍었어. 먹방 비빔밥 먹는 거 이렇게 찍었는데. 관심 없어요, 이런 거? 예, 재밌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그래서, 엊그제 올린 비빔밥 먹는 영상은 500원 나왔어요. 지금 수익 500원. 그래서, 예, 광고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계속 반응이 좋으면 제가 이제, 강의 암기사항 같은 거 계속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잔소리 이제 요번 때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요것도 잔소리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요거 이제 오랜만에 이건 보고 가야 되겠어요? 자, 이 동네 어디에요? 강남. 자, 강남. 여기 있어, 강남역. 강남역이 있고요. 자, 쭉 올라가면 이제 한남대교 있고, 이거 한강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강남역에서 이쪽으로 쭉 가면 교대역. 뭐죠? 서초역 가죠? 네, 여기 뭐가 있냐? 대법원이 있어. 그 대법원, 요 옆에쯤 가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게 있어. 자, 뭐가 보이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자, 등기국.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등기국장이에요. 등기국장. 그죠? 등기국장 밑에 누가 있을까? 등기관들이 등기국장하고 해가지고 이 동네 등기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예. 자, 여기는 어디예요? 강남구청.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구청장. 강남구청장. 자, 강남구청장 위에 누구 있어? 도지사. 서울시장. 강남구청장의 서울시장. 있죠? 예. 자, 여기는 이제 충청북도 영동군이라는 데 있거든요. 자, 충청북도 영동군에 영동역 있고요. 자, 여기 쫙 올라가면요. 예, 요거. 영동군청. 영동군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 군수. 군청장 없어. 군수. 영동군수 위에. 충청북도 도지사 있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동네는요, 이런 게 있어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청주지방법원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영동군에는 영동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그 동네 법원이에요. 판사님들 계시고, 그죠? 예, 여기, 1층 사무실쯤 가면요, 사무실 앞에다가, 자, 등기계라고 써 있어. 등기계. 자, 등기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 등기계장.
자, 청주 지방법원에 가잖아요. 청주에. 지방법원에 가면요. 등기과가 있어.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 등기과장. 그죠? 그 위에는 지원장, 지방법원장 있는 거예요. 자, 지원장, 지방법원장 위에는 고등법원장. 위에는 대법원장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쪽 법원 계열이죠? 법원 계열. 네. 자, 여기 어디예요? 우리 동네죠? 우리 동네. 그죠? 네, 우리 동네 여기, 예, 엊그제 제가 여기서 언제 모여가지고 사람 엄청 많아. 예. 설마 싶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가면요. 진짜 건강해 보이는 사람 되게 많아. 진짜. 다 건강해 보여. 나만 지금 비리비리해 보이고. 그다음에 땡땡한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고, 엊그제는 막, 뭐, 이 동네 뭐, 시장, 국회의원 다 나왔어. 막, 뭐, 의원들 다 나와가지고, 막, 서로 얼굴 비추고 인사한다고, 막, 뭐, 음악 틀어놓고 난리 났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한 바퀴 쭉 돌고, 8시 한 5분 정도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빠져났어요, 이렇게. 사후역에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요 길 따라서 길 다 막고. 길 쫙 막고 차들 못 들어오는데 막 뛰면 재밌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이제 마라톤 앞으로 참여하시고요. 오늘 오전 수업 들으신 어떤 남자분이 오시더니 본인도 10km 같이 뛰셨대. 저를 막 찾았는데 못 찾았대. 못 찾았는데 어쨌든 여기 이렇게 뛰는 와중에 제가 이제 카메라도 띄었는데 거기서 한번 포착이 됐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영상 잘 찾아보시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뛰어 나가는데 여기가 이제 자, 사후역이죠? 쭉 넘어가지고 걸포에서 쭉 그 굴다리 들어가가지고 저 끝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딱 10km를 뛰었는데 그분이 이제 10km 같이 뛰었는데 본인이 이게 체크한 걸로 봐서는 400m 짧았대. 10km에서 조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길을 좀 이제 단축됐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좀 약간 무릎 부상을 입어서 그래가지고 좀 잘 못 뛰었어요. 못 뛰어가지고 1시간 넘겼어. 1시간 2분 정도. 목표는 4분 정도 뛰는 게 목표였는데 그 좀 늘어났어요. 억지로 뛰었는데 여기 사후역 여기잖아요. 사후역. 여기쯤에서 딱 들어오면서 우리 학원이 보이더라고. 카메라로 학원을 이렇게 딱 찍었지. 영상 이따 보시면은 예. 여기서 이렇게 쭉 나가면은 이제 올림픽대로로 연결되고요. 자, 쭉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김포시청. 자, 김포시청 가다가 오른쪽으로 착 틀면 등기소. 김포 등기소가 있죠? 자, 우리 김포 등기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 이게 너무 어려워요? 등기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 등기소장, 뭐 등기소장. 그죠? 등기소장 밑에 이제 등기관들도 있겠지. 그죠? 예, 그 위에는, 등기소장 위에는, 예? 김포시 법원이잖아. 법원장 있겠지. 그죠? 이게 어디 소속이냐? 인천지방법원이야. 인천지방법원. 뭐, 여기, 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시장. 김포시장 위에는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 그죠? 근데 법원은 어디 쪽이었어요? 인천지방법. 그러니까 행정구역이랑 법원 쪽이랑 이게 다르다고. 그래서 법원 쪽은요, 재판관할구역. 재판관할구역. 그 다음에 등기관할구역이 따로 있어. 재판 등기관할구역이 따로 있어요. 이거 법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정구역. 다르죠? 행정구역. 이걸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계열이에요. 완전히 다른 계열. 그래서 등기소의 직원들이 이쪽 김포시장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김포시장 밑에 요 김포시청 청사 안에 들어가면 이제 지적과가 있어. 옛날 말 지적과. 요즘은 이제 무슨 공간정보과 이렇게 이름 바뀌었을 텐데 지적과가 있어. 그쪽 공무원들하고 법원하고 또 완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계열이 다르다. 자, 요거를 동네마다 이렇게 두 파트씩 있단 말이에요. 동네마다. 동네마다. 자,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동네마다 두 파트씩 있다. 등기부는 어디 있어요? 등기소에 있고. 자, 지적공부는 어디 있어요? 시청, 또, 군청, 또, 구청. 거기 누가 있어? 제일 높은 사람.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거 관리하고요. 자, 요거는 등기관들. 등기소장, 등기과장, 등기계장, 등기국장 이런 사람들 관리한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비슷한 장부인데, 자, 등기부, 지적공부, 자, 비슷한 장부인데 완전 담당 공무원이 다르다고, 분리되어 있다고. 그죠?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어차피 실제 내용을 써놓는 건 똑같아. 실제로, 자, 누구 거냐, 소유권자, 그 토지 면적 얼마냐, 현황, 뭐 이런 것들을 양쪽 전부 다 써놔. 어차피 같은 내용을 써놓는 건데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어, 이거 다. 공시에 공시. 이거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이중으로 돼 있어. 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그죠? 이들이 월급을 다 따로따로 주고 있다니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지금 세수 부족으로 지금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와중에, 그죠? 이중으로 중복되는 업무를 양쪽 공무원들이 나눠주고 있어. 좋은 거 나쁜 거야? 이게 슬슬, 이 자식들이 좀 통합해가지고 몇 명 자르고 한 번으로 일원화 시키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게 맞긴 맞아요. 예? 예. 근데 그냥 놔둔 이유는 뭘까? 왜 이원화해서 그냥 둘로 나눠놨을까? 이들이 잘리고 싶어 하지 않겠지. 그 자기들이 뭐래요? 우리는 꼭 있어야 된다. 우린 전문 분야가 있다. 쟤네들 못하는 거 있다. 자, 우리는 뭘 잘해? 권리. 우리 전문은 권리야, 권리. 그러니까 이 권리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잘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흉내를 못 낸다. 우린 꼭 있어야 된다. 그럼 얘는 뭐라 그랬어요? 사실 표시. 이거 우리 전문이다. 쟤는 이거 못한다. 쟤는 측량 못한다. 그죠? 그래서 각자 자기 전문 분야가 있다고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독재자가 나타나서 붙여!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생애는 계속 이대로 갈 거예요. 우리 생애는, 만약에 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서, 그죠? 국가정부를 확 뒤집고 이러면 몰라도 지금 비슷한 업무 하는 부서 두 개가 나란히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각자 우리는 얘네들 전문을 외워야 돼. 자, 얘네는 뭐가 전문이야? 권리가 전문이야. 그래서 제가 앞으로 권리는 건등기 이렇게 하죠. 권리는 건등기. 자, 아무 때나 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오죠. 다음 달쯤 갑자기 권리는 그래요. 권리는 건등기 그래야지. 권리는 그랬더니 왜 갑자기? 그러지 마시고 권리는 건등기. 자, 얘는 뭐가 전문이다? 표시. 자, 표시가 뭘까? 표시. 부동산 표시, 토지 표시 뭘까? 소지, 지면, 경자.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제일 중요한 게 면적이야. 토지 면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면적. 그다음에 경계 좌표. 이런 것들을 토지의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변할 수 있죠? 자, 변하면 어디부터 가야 돼? 지적 소관청.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서 관리한단 말이죠. 여기 가서, 나 토지 분할했어. 토지 합병했어. 라고 신청하면 이쪽에 분할 합병을 하고 나서 등기소, 야, 니네 이거 해야 돼. 라고 뭐 해준다? 촉탁해준다. 그죠? 자, 거꾸로. 자, 소유권자가 바뀌죠? 소유권자 바뀔 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할아버지와 손자한테 어떻게 해? 증여. 그죠? 자, 상속은 아니에요. 돌아가시면 아들 거가 되지 손자 거가 되지 않지. 바로. 그죠? 그냥 돌아가시면 뭐예요? 아들한테 상속. 자, 살아생전에 당장 재 주겠다 그러면 증여. 그럼 감사합니다. 증여 계약이 되고. 그죠? 유언장 써놓고 가시면 유증 그래. 유증. 자, 세 가지 좀 달라요. 그냥 돌아가시면 상속. 자, 당장 계약서를 써서 공짜로 주면 증여. 돈 받고 주면 매매 내지는 부담부 증여 이렇게 된 거고, 유언장을 써놨으면 유증.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세 가지 구분하시는데 지금은 증여 계약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할아버지 손자 간에 만나서 권리관계에 해당하는 증여 계약을 썼어. 증여 계약서를 썼으면 바로 손자 거 돼요? 증여 계약서를 썼어. 손자 거 바로 돼요?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자, 등기 어디 가세요? 등기소 가서. 그죠? 자, 이 소유권이 바뀌니까 권리 문제죠? 권리는 건등기. 자, 권리는 건등기. 소유자 두 사람이 계약서를 쓰고 신청서를 써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신청합니다. 그럼 어디다 등기해? 어디다가? 소유권은 갑구에 등기하겠죠? 갑구에 소유권자가 이제 손자 거로 바뀌어 써져. 그죠? 근데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아직도 할아버지 거로 돼 있어. 그죠? 그럼 누구 거예요? 여기는 손자 거로 등기가 났고,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전소유자 이름 써 있어. 그죠? 그러면 소유자 바뀐 거 안 바뀐 거야? 바뀐 거예요? 권리는 건등기 이쪽 기준이니까. 그래서 권리는 이쪽이 먼저 기준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뀌었으면 이쪽에 연락이 가. 야, 소유자 바뀌었어. 이제 빨리 정리해. 라고 뭐 한다? 통지한다. 통지. 서로 주고받고 하게 돼 있어. 자, 만약에 반대로 토지가 분할됐어요. 분할됐으면 토지 쪼개졌죠? 둘 다 내 땅이에요. 쪼개졌어. 그럼 표시가 바뀌었죠? 표시는 표지죠. 여기서 분할이 났는데 등기소에서는 소식을 몰라. 그럼 토지가 한 개인 거예요? 두 개인 거예요? 여기선 두 개가 됐고, 등기소에서 연락을 못 받아서 아직 한 개로 돼 있어, 등기가. 그럼 토지가 한 개인 거예요? 두 개인 거예요? 두 개인 거지. 그럼 이쪽으로 가서 뭐 해준다? 촉탁해주고. 그래서 서로 계속 약간 시차는 가도 항상 맞추게 되어 있고, 각자 우리는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살려달라. 그래서 계속 두 개 부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도 누구나 볼 수가 있도록 열람 증명서 발급이 되고, 요거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열람 증명서 발급이 되고, 자, 둘 다 공시하고 있다. 공시. 그래서 합쳐서 공시법령. 여기 얘기하죠? 공시법령. 이거는 부동산 등기법. 요거는
네, 공간 종목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적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용어 정리합시다. 여기 뭐 들어갔어요? 등록. 왜 이래? 네, 등록. 여기는 등록. 그죠? 국가장부, 공적장부에 쓰는 거를 보통 등록한다고 얘기해요. 얘는 특별히 등기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등록 같은 거야. 예. 국가장부에 제대로 썼다. 절차 밟아서. 보통은 등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여기 뭐 있어요? 촉탁. 자, 촉탁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그죠?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는요, 법률 용어를 구사해서 써야지. 대명사 금지, 걔가 걔한테, 이거 안 돼. 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거 안 돼요. 자, 항상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쪽 누구? 지적소관청. 이쪽은 등기소 등기고. 자, 이쪽으로 뭐 해준다? 촉탁해준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는 건 뭐야? 통지 누구한테?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 뭐에 대해서? 권리 중에서도 갑구에 써 있는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만 통지하지 을구에 있는 내용은 통지가 없습니다. 소유권에 대해서만 통지가 오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다음에 자, 요거 저당권자, 소유권자에 뭘 써요? 명주번. 자, 명주번 뭐예요? 성명 또는 명칭.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에서 주민번호 그럼 번호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그래서 명주번. 자, 성명, 주소, 등록번호. 그죠? 주민이 아닐 수도 있잖아. 외국인도 있고. 그러니까 등록번호. 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그죠? 네. 그다음에 어디 갔니? 네. 여기는 지면. 자, 요게 토지 표시죠? 토지 표시. 그래서 등기는 자, 권리 문제니까 권리는 건등기.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경조합은 얘기 잘 안 해요. 경자는 지적법에서는 얘기하고, 자, 저하고는 지금 등기법에서는 지면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자, 그럼 다시, 뭐, 됐고. 요 이제 규정을 좀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책이 없으니까 안 봐도 돼.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통지죠? 잘 보시면 제가 얼마나 이 꼼꼼하게 색깔 배치를 했는지 보세요. 녹색. 권리는 건등기. 그죠? 자, 표시는 표지죠. 그랬죠? 자, 지적은 빨간색으로 해놨고, 등기는 초록색. 그럼 권리는 무슨 색이겠어요? 초록색이겠지. 권리는 건등기. 정말 꼼꼼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뭐 시큰둥해 이렇게. 아, 됐어 박수는 거 그러지 말고. 자, 초록색 등기관이 자, 소관청한테 어떻게 해요? 통지 알려야 된다. 자, 뭐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이걸 뜯어가지고 하나씩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 변경 등기가 맞춰졌으면, 그죠? 자, 이 등기관이 소관청한테 알려야 된다. OX.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자, 또 갑니다. 자, 등기관이 소유권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했으면, 자,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된다. 그죠? 자, 등기관이 소유권 말소 등기를 했으면 소관청에 알려야 된다. 맞잖아요. 말소 등기. 근데 왠지 말소를 집어넣으면 아닌 것 같아, 느낌이. 말소를 알린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관련돼서는 전부 다 알려줘야 돼. 이제 사겠습니다.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마쳤으면 알려야 된다. X. 가등기는 없어. 가등기만으로 임시니까 소유자가 안 바뀌었으니까 그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등기관이 저당 등기를 했으면 알려야 된다. X. 저당 등기는 없는 거예요. 됐죠? 예. 자, 이번에는 자, 빨간색. 지적소관청. 자, 지적소관청이 누구한테? 관할 등기관한테. 뭐에 대해서? 토지 표시. 표시는 지적. 얘네가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토지 표시가 바뀌었으면 자, 소관청이 등기소에다가 촉탁. 자, 우리가 등기소에다가 신청. 자, 얘네는 관공서니까 관공서가 등기소에다가 촉탁. 다시 우리가 가서 등기소에 얘기하면 신청. 자, 관공서가 얘기하면 촉탁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거야. 해달라고 하는 거. 그죠? 근데 일반 신청인은 신청. 자, 관공서는 뭐 한다? 촉탁한다. 그죠? 뭐에 대해서? 토지 표시 변경에 대해서. 자, 뭐 제외하고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저 촉탁 사유의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이게 이제 작년 1번 문제였어요. 또 다음 중. 자, 소관청의 등기소에 촉탁한 사유가 아닌 것은. 그럼 정답은 신규 등록. 이게 나온 거예요. 하나 더 갈게요. 자, 요거 가지고 그대로 갑니다.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 땅 주인이 바뀌었어. 그럼 소관청이 자, 등기소에 촉탁한다고 X.
X. 소유자 바뀌면 해당이 없죠. 이건 토지 표시 문제니까. 그죠? 소유자 변경은 거꾸로 등기소에서 통지가 와야 되겠지. 그죠? 네, 자, 또 하나만 더. 자, 그러면 우리가 등기를 하러 갈 때, 자, 등기관한테 내는 게 뭐예요? 신청서. 요즘은 신청서 대신에 신청정보라고 부릅니다. 신청서, 신청정보. 여기 부동산을 써, 안 써? 써야죠. 신청서에다가 이 부동산 등기해주셔. 라고 쓸 거 아니에요. 그게 대장에 써 있는 내용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각하. 그러면 등기부에도 표제부에, 자, 등기부에도 표제부에 뭐가 써 있어요? 부동산 표시가 써 있어. 이게 대장이랑 안 맞는데 어떻게? 각하. 자, 등기법상 각하 사유가 총 몇 개 있다? 11개 중에 맨 마지막 각하 사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는 대장이랑 맞춰야 된다. 그래서 신청서에도 부동산 표시 쓸 거고 등기에도 부동산 표시 쓸 건데 걔네는 다 뭐랑 맞아야 된다? 대장이랑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등기 신청서 쓸 때 대장 등본 떼어가지고 그거 있는 거 그대로 베껴 써야 돼. 그죠? 조금이라도 삐끗 글씨가 안 맞으면 각하당해요. 알 수 있죠? 예. 그 만약에 신청서 쓰다가 대장에 써 있는 주소 이거 소재지를 쓰다가 글씨를 하나 틀렸어. 그죠? 예. 신청이 못생겼어. 그럼 등기관이 이걸 그냥 실행을 해줄까? 각하시킬까? 각하시키죠. 그죠? 근데 신청인이 이뻐. 이쁘면 어떡할까? 자, 보정명령 나온다. 보정명령. 보정명령. 다음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 규정이 돼 있어. 그죠? 그러면 등기관이 보정명령을 내줄 법적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등기소 갈 때 어떻게 해야 돼? 이쁘게 하고 가야 돼, 이쁘게. 농담 아니야. 규정이 그래 있어. 의문사항은 아니다. 써 있어. 그러니까 등기소 갈 때 땡땡대면 해줘, 안 해줘? 안 해요. 각하시켜, 그냥. 가치 없이. 그죠? 이게 제 경험상, 동사무소나 행정부청 이쪽은요,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셨어요. 그럼 민원인한테 이렇게 해주거든? 사법부나 등기소나 법원 계열은요, 땡땡대면 짤짤없어요. 그러니까 사법부나 등기소 가가지고 아는 척하면 어떻게 해? 작시하랍니다. 가가지고 이쁘게 하고 가셔야 돼. 이쁘게 하고 가가지고 이제 굉장히 친절하게 해야 돼요. 그죠? 사법부 쪽으로는. 예.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뭔가 행정부는 그동안 워낙에 공무원들 뭐 어쩌니 해가지고 이제 그쪽 공무원들은 꽤 친절해. 사법부 쪽으로는 좀 깐깐해, 아직도. 그 사람들은 사법부나 등기소 이쪽은 칼자를 줬거든. 그 등기관은 각하면 끝이야. 뭐라고 하기 힘들어. 이 신청하면 또 복잡해져. 예. 그러니까 가가지고 처음 할 때 이제 잘 해야 돼. 이런 거 잘라주세요, 이런 거? 잘라주세요. 인강 나가면 안 되는데, 어쨌건, 그죠? 그래서 요거, 자, 등기관이, 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각하 나간다. 그죠? 각하 사진 11번째 보여드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신청서 쓸 때는요, 대장 펼쳐놓고 똑같이 써야 되고, 등기부 등본 떼어가지고 표제부 내용이랑 대장을 맞는지 확인하고, 그러고 내야죠. 이런 서류가 꼼꼼히 맞춰야 됩니다. 이게 각하 사유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 이제, 자, 넘어가시고, 요거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나라. 요거 얘기하죠? 자, 우리 할아버지 손자가 뭐요? 증여할게야.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러면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등기 원인은? 등기 원인 증여예요. 그죠? 원인은 증여.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거를 그렇게 1년 내내 헷갈리더라고. 원인은? 증여. 목적은? 소유권이죠. 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공짜로 땅을 주는 거 증여잖아요, 증여. 그죠? 원인은 증여 그래야 돼요. 그죠? 원인은 그랬더니 사랑하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헷갈릴까봐 그냥 원인은 그러고 등기 원인은 증여 그래요. 그죠? 목적은 소유권이죠. 목적은 그랬더니 탈세래. 목적은 탈세 아니라 등기 목적은 소유권이죠. 됐죠? 등기 목적, 자, 등기 원인. 이게 등기부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등기부에 나온다고. 등기 원인 목적이 나온다고. 어디 나오는지 위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 나오는지 지금부터, 그죠? 예. 그럼 뭐 요거 좀 해달라고 말로 해요? 종이로 써요? 그 종이가 뭐예요? 신청서. 등기 신청서. 여기다가 부동산 표시 쓸 때 대장 떼어놓고 베끼라 그랬어. 알 수 있죠? 등기 신청서의 내용을 써요. 뭘 쓸까? 등기 신청서에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할아버지 명주번, 손자 명주번. 원인은 증여, 목적은 소유권. 이거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자, 신청서에 뭐 쓰는지 아시겠죠? 자, 등기 신청서에 면적을 쓴다고 X. 오,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자, 등기 신청서에 좀 이제 응용합니다. 대리인을 쓴다고 X. 등기 신청서에 대리인이 들어갈까? 우리가 법무사한테 맡기잖아. 그 법무사가 지 이름을 신청서에 써줘, 안 써줘? 써야지. 그냥 법무사 이름, 또 주소, 또 등록번호는 안 써.
아니, 법무사가 지 주민번호를 왜 써줘요? 그죠? 대리니까. 그래서 본인들의 명주번호는 들어가도 대리는 명주까지만 들어가.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증여. 그럼 증여란 증거 있어요? 증여 계약서. 고대하지. 자, 이거를 원인 증명이라 그래. 원인이 증여인데 그걸 증명해라. 계약서로. 그 계약서 갖고 와라 이거야.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누구한테 맡겼으면 위임장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미성년자면 부모가 대신 가겠죠? 부모를 뭐라 그래? 법정대리. 법정대리라고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게 뛰어가는 거야. 부모다. 이렇게. 그죠? 아니면 이제 누구한테 맡겼으면 위임장. 저 현재 누구 거예요? 할아버지 거. 할아버지는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가. 등기 의무자.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럼 의무자의 장롱에 뭐가 있다? 등기표정보, 땅문서. 그거 갖고 와야 등기관, 당신 직접 팔 생각이 있구나. 확인해줘요. 그럼 이제 어르신이 가시면 등기관들이 뭐라 할까? 어르신이 가시면 등기소에 갔어. 진심이세요? 예, 진심이세요. 그죠? 어디 사신 누구시고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라고 물은다고. 어르신들한테. 그죠? 진짜로 진심인지. 어르신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내가 진심이다. 내가 인감되었다. 인감증명. 자, 권리자 거, 의무자 거? 의무자 거. 의무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무자는 등기필정보도 들고 오고 인감도 들고 오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등기부에 누가 들어가 이제? 등기부에 누구를 써야 돼? 정한이의 명, 주, 번. 쓸 때, 자, 등기관이 그냥 외워서 써요? 보고 써요? 보고서. 뭘 보고 써? 예? 네? 뭘 보고 얘 주소랑 주민번호를 쓸까? 예? 자, 이 멋있게 얘기하면 주소 증명, 번호 증명. 주소 증명, 번호 증명을 자, 우리 권리자 걸 냈을까? 의무자 걸 냈을까? 자, 기본적으로는 권리자 걸 내야 돼요. 왜? 의무자는 이미 써 있거든. 새로 보고 써야 될 게 권리자 거 써야 되죠? 그래서 권리자의 주소 증명, 번호 증명. 주소 증명, 번호 증명. 누구 거? 권리자 거. 어떤 권리자? 새로 등기 명인이 되는 등기 권리자. 새로 명의 되는 권리자의 주소 증명, 번호 증명을 내야 돼. 근데 보통은 주민등록 등본 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청서에, 자, 소지지면 썼죠? 그럼 소지지면은, 자, 임야대장으로 증명해야 돼. 그 임야대장에 면적 써 있겠죠? 그 등본 떼와야 돼. 여기다가 이제 주민등록 등본을 또 떼와야 돼. 자, 요런 기타 설명들이 들어가겠는데, 자, 여기까지가 기본 틀이에요. 요 정도는 외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뭐 지금 외우란 건 아니고, 따져보면 뻔한 거야, 이거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등기부를 보죠? 자,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겠죠? 그래서 을구는 지금 생략하고, 자, 표제부에 뭐가 있어요? 표지 표시. 자, 여기 순서대로 쓰는 번호를 표시번호라고 얘기하죠? 자, 표시번호에 접수 일자 나오고요. 소, 지, 면. 이게 뭐예요? 토지 표시. 소, 지, 면이 뭐다? 토지 표시. 토지 표시. 그죠? 자, 이 땅 어디 있어요? 영동군. 영동군. 여기 관할 등기소가 아까 사진에서 봤었죠? 관할 등기소 어디 있어 아까?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거기 관할 등기소야. 그죠? 예. 거기서 자, 여촌리에 산 123의 2 이게 뭐예요? 지번이죠. 자, 지목은 임야로 돼 있고, 자, 면적은 3,948 평금 안 돼. 평 아니야? 제곱미터. 그래서 100평 좀 넘는 거죠? 예, 이 정도. 그다음에 이 땅 누구 거 지금? 김철수. 자, 명주 번이 나오죠? 주민번호 생략했어요, 일단. 명주. 그 다음에,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이고요. 자, 등기 원인은 없어. 자, 보존 등기는 원인이 없어요. 첫 등기는 원인이 그냥 빈칸이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기록에 등기 원인과 연월을 기록하지 않는다. 자, 시험에 나올까? 가끔 나올까? 맨날 나올까? 맨날 나와, 맨날 이거 알아야 돼. 이제 보존 등기는 여기 빵꾸 났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요 밑에다가 이제 정원이 쓸 거죠, 손자? 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뭐 있어요? 표제부, 표시번호, 갑구, 순위번호. 다시, 자, 표제부, 표시번호, 갑구, 순위번호. 그죠? 자, 표시번호 옆에 접수 일자예요, 접수예요? 접수? 일자 없어? 접수 번호 아니야? 접수야, 두 글자? 접수? 네, 여기인데. 소재지? 번? 소재 지번? 소재 지번? 자, 여기는 지목, 면적. 자, 여기는 갑구의 순위번호. 여기는 접수, 원인, 목적, 등기 원인, 등기 목적.
뭐였더라? 여기는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여기는 이거 그 잠깐 사이에 다 까먹었어요 지금. 예. 여기는 등기 목적. 여기는 접수예요. 예. 자, 접수 일자도 있고요. 자, 3867호 접수번호. 그래서 올해 개정된 게 접수번호는 모든 등기소 통합 접수번호가 된다라고 배운 적 있어요. 예. 여기는 등기 원인이에요. 그냥 원인이요. 등기원인. 됐어요? 등기원인. 자, 봤어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예. 자, 이제 누구 거 된다? 정환이 거 된다. 자, 정환이. 등기 원인은 증여.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이죠. 2번 소유권전이죠. 자, 소유권전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됐죠? 요 노란 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를 이제 다시 외워야 돼, 이제. 노란 등기 하기 위해서. 자, 뭐가 필요하죠? 신청서가 필요하죠? 당사자 공동 신청, 당부 신청, 서면 신청, 임의 신청. 신청하면 어떻게 돼? 접수되겠죠? 자, 언제 접수돼요? 저장된 때 접수된 걸로 본다. 이때 나오는 번호! 접수번호 나오죠? 예, 그리고 나서 해줄까 말까? 심사했는데 글씨가 좀 틀렸지만 신청인이 이쁘면 각하? 이쁘면 어떻게? 보정명령. 그죠? 못생겼으면 각하시켜요. 그죠? 서류가 틀렸으면 각하시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각하 이거. 예, 되게 꼼꼼하게 형식적으로 봅니다. 근데 아무 문제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못생겼어도 실행됩니다. 완벽하게 서류를 냈으면, 자, 아무리 못생겼어도 등기가 실행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각하 사유 이외에 다른 건 고려하면 안 된다.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자, 실행이 돼버렸어. 언제 끝나? 식별부. 자, 식별부까지 했으면 절차가 맞춰졌다, 끝났다, 완료됐다. 같은 말이에요. 맞춰졌다, 끝났다, 완료됐다. 요즘은 맞춰졌단 말을 제일 많이 써요. 맞춰졌다. 언제 맞춰져요? 식별부.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했을 때. 이거를 자, 재작년에 간평서에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조치한다. 그랬어. 진짜 났어, 간평서에.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조치가 됐죠? 네, 맞춰졌어. 언제부터 효력 발생? 접수한 때부터 또는 저장한 때부터 효력 발생해야죠. 그죠? 예, 자, 다행이에요. 예. 그래도 좀 많이 공부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접수한 때부터 그랬더니, 뭘 음이야. 자,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때 등기의 가장 중요한 효력은요, 물권 변동. 자, 할아버지의 토지 소유권이 손자한테 이전됐지. 그럼 물건에 대한 권리가 변동됐다. 물권 변동의 효력은 자,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 자, 대전제 조건은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자, 접수는 됐는데 각하돼 버렸으면 효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맞춰진 걸 확인하고 그럼 접수 일자 좀 보자. 이때부터 네 거다. 라고 확인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났어. 끝났으면 이제 손자한테 뭘 줘요? 등기 필정보를 작성 통지. 작성 통지. 자, 그냥 등기 필정보만 끝나면 안 돼요. 작성 통지. 자, 누구한테? 등기 권리자. 이거를 제가 줄여서 명신이라 했어요. 명신.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명신한테 주는 거죠. 네. 다음 이게 신청서예요. 신청서. 등기 신청서에 뭘 써요? 소지지면 쓰는 거죠. 소지지면. 다음에 등기 원인은 증여.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인정. 자, 등기 의무자는 할아버지. 자, 김철수 씨의 명주번. 자, 등기 관리자는 정환이의 명주번. 여기 들어가죠. 요 정도 외울 수 있어야 돼요. 부동산 소지지면 쓰고, 사람 명주번 쓰고, 원인은 증여. 목적은 소유권이죠. 우리 다 외운 거야, 이게. 자, 요 정도가 기본 틀이에요. 등기 신청서 쓰는 거. 자, 외우세요. 부동산 쓰고, 사람 쓰고, 원인 목적 끝. 부동산, 사람, 원인 목적. 이거 안 쓰면 어떻게 말이 돼? 이건 써야지 등기관한테 얘기를 하지. 그죠? 등기관이 앞에 있다고 얘기하고, 보고, 우리가 필요한 걸 쓰는 거. 이 부동산, 이 사람 매매했어. 증여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좀 해줘. 이거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해줘.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걸 조리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칸을 나눠 놓은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등기 신청서에 면적을 쓴다고 X. 오, 맞잖아요. 그죠? 등기 신청서에 등기 권리자 문자를 쓴다. 신청이 쓰죠. 그죠? 등기 원인 쓴다. 그죠? 원인 있잖아, 원인. 그 원인을 뭘로 증명해? 증계약서, 그 원인 증서.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건 면적 어떻게 증명해? 임야 대장.
왜 임야대 산자 붙었거든. 그 임야대장 띄워야 돼. 그죠? 예. 그 다음에 요거 정환이 경기도 김포시 사는 거 어떻게 증명해? 주민등록 등본 띄워가겠지 뭐.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 하나씩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해가지고 봐라 여기 산다. 예. 이 면적 이거다. 예. 갖다 대는 거야. 그게 등기 첨부 서류예요. 알 수 있죠? 예. 그거를 우리는 그동안 종이로 냈는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보내고 요번에 법 개정이요. 핸드폰 어플로 보내는 거. 핸드폰 어플로 등기 신청하는 거. 그동안 핸드폰 어플로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까지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등기 신청서를 보내는 거를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하자라는 거를 법적 근거를 요번에 마련했어. 당장 시행하고 있다는 소리는 아니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시행을 할 거니까 법적 근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시행은 이제 법이 나왔으니까 언제 될까요? 법은 할 수 있다고 썼거든 요번에. 그죠? 시행됐어. 그럼 실제 시행은 언제부터 할까? 예? 그게 과연 빨리 될까요? 예. 법은 그렇게 들어왔는데 만약에 실제로 핸드폰 어플로 등기 신청서를 보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자동차 보험 가입 같은 거 할 때 핸드폰 사진으로 딱 신분증 찍고 그러면 딱 인식돼가지고 착 보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다는 거 지금. 법무사들이 좋아할까 싫을까? 장난 아니겠죠 지금. 제가 볼 때 보이지 않는 대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법은 이미 났고 지금 이게 언제 실행될지는 참 관전 포인트예요. 이게 확 실행이 돼버리면 이게 법무사 협회가 확 무너진 거고, 그죠? 아니고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으면 이 팽팽히 지금 싸우고 있는 거고, 법은 지금 이미 통과됐고, 그죠? 예, 만약에 되더라도 뭔가 법무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뭔가 제한을 걸거나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추측을 하고 있어요. 되게 관전 포인트야. 결론이 어떻게 날까? 되게 재밌는. 일각에서는 몇 달 안에 끝난다 이런 썰도 있고요. 제 입장에서는 오래 걸릴 것 같다 싶은 이제 예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 어찌됐건 자 요것들을 이렇게 종이로 쓸 수도 있고요. 인터넷으로 보내는 전자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 전자신청에는 핸드폰 어플로 보내는 방법도 지금 법적 근거는 준비가 돼 있다. 알 수 있죠? 예, 이렇게 등기신청을 보내는 거예요. 예. 보내면 등기관은 어떻게 해요? 접수해. 접수한 다음에 심사해. 접수하고 심사한다고 뭐 어려워. 접수하고 심사해서 안 되겠으면 뭐 각하.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못생겼으면 실행해야지.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어. 못생겼다고. 예. 등기가 실행돼서 언제 끝나? 식별부 끝나요. 그죠? 그럼 효력은 언제 발생? 접수 저장한대. 그러면 등기가 끝났어요? 끝났죠? 끝났잖아. 완료됐죠? 그러면 요 접수할 때 요거. 요 날서부터 물권 변동. 소유권이 이전됐어. 물권 변동. 물건에 대한 권리가 이전됐잖아. 물권 변동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됐죠? 예. 보통 이 날짜가 먼저고요. 보통 이 날짜가 나중에 오잖아요. 계약을 먼저 하고 등기를 나중에 접수하잖아요. 같은 날 할 수 있겠지만 그럼 언제부터 내 거다? 접수한 때부터 내 거다. 이렇게 찾아내야 돼. 되게 중요한 개념이면 예전에는요. 등기가 기록됐을 때 효력 발생한다고 했었어. 예전에. 기록. 근데 기록한 날짜가 여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접수일자로 대충 썼었는데 법을 규정을 바꾸면서 야 그러지 말고 기록하지 말고 접수라고 쓰자라고 규정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접수됐다가 각하되면 어떡할 거냐 그래가지고 맞춰졌다면 앞에 붙이는 거야. 맞춰졌다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법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됐죠? 이거는 어떤 논리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막 땜빵 하듯이 법을 만든 거예요. 예전에는 기록한 날짜 기준이라고 했는데 기록일자가 안 나온 경우가 있어서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잡으면서 맞춰졌다면 조건 단 거예요. 맞춰졌다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됐죠? 자, 이제 얘 거예요, 얘 거? 얘 이름 뭐야, 이게? 요 등기의 주인공! 요 등기의 주인공은, 자, 등기의 주인공은, 잘 들으세요. 이제 외우세요. 요 등기의 주인공은 등기 명의인. 뭐라고요? 등기 명의인. 자, 두 사람 간에는 등기 권리자였었죠? 등기에 났잖아.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등기 명의인. 얘가 신청했어요? 얘 신청했어요? 신청인이야? 얘도 신청인이야? 공동 신청? 신청인.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이 사람은 등기 명인이었던 신청인. 이었던 신청인 얘기 안 해요. 자,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을 제가 줄여서 명신. 자, 명신 권리자. 이 친구한테 뭘 줘야 돼요? 등기필정보. 그렇죠? 자, 이 등기필정보 이렇게 생겼죠? 등기필정보. 자, 등기필정보. 이제 보통은요, 등기필정보 및 완료통지 이렇게 나가. 근데 이쪽은 얘기 안 하고 그냥 등기필정보를 얘기해요. 등기필정보. 자, 등기필정보에 뭐가 들었다?
뭐가 들었다? 보안 스티커, 보안 스티커, 보안 스티커. 여기 무슨 접수 일자, 접수 번호, 권리자에 다 나옵니다. 예, 부동산 소재지 다 나와요. 그거 됐고,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그죠? 예, 요거 처음 보시는 분? 손들지 마. 자, 요거 처음 보시는 분? 없지? 다 알죠? 이거 다 여러 번 봤죠? 예. 자, 요거 보통 우리 집에 몇 개씩 있죠? 이거 동네별로 나눠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등기월정. 우리 집에 부동산 많아. 그죠? 예. 요게 그거예요. 땅문서. 그죠? 땅문서. 자,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보안 스티커. 자, 이 보안 스티커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이게 띄면 뭐가 나와요? 자,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 나오지. 그죠? 또 안 보일까봐 확대. 자, 뭐가 들어있다? 일련 번호, 비밀번호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일련 번호 몇 개? 하나의 일련 번호인데 문자가 몇 개 들어있어? 12개 문자가 들어있지. 12개의 아라비아 숫자, 또 알파벳, 부호 이런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12개의 자 문자로 되어 있는 하나의 일련 번호가 있고요. 비밀번호가 몇 개? 50개가 들어있다고. 요게 자 아이디와 비밀번호인 거야.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 비밀번호 하나 주면 너무 박하니까 50개 준 거예요. 그럼 뭘 쓰지? 아무거나 쓰면 돼. 50개 중 하나 고르고요. 요거 하나 쓰고 이렇게 두 개가 딱 조합이 되면 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 아이디 같이 넣잖아요. 하나만 넣으면 안 들어가지잖아. 그래서 두 개 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 썼으면 다음 거 쓰고 또 다음 거 쓰고 다음 거 쓰고. 그래서 만약에 비밀번호 50개를 다 썼대. 어떡할까? 1번부터 또 쓰면 돼 또.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쓸 수 있게 준비해 놓은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 쓰고 팔아버렸대. 그럼 쓸 일이 없지. 그럼 끝나는 거고. 이걸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안 팔고 저당 하나 주고 전세 주고 임차 주고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여러 개 쓸 때도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거기 준비해가지고 여러 개 준 거 미리. 필요 없으면 하나 쓰고, 그죠? 필요하면 또 계속 쓰고, 그죠?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 뭐 재발급 그러면 안 된다고. 재발급이 없다고. 재발급은 안 돼요, 그죠? 절대 재발급 없어요, 그죠? 그거 직접 가면 어떻게 해주는데 그건 확인 조서. 자, 등기관이 써준 게 뭐라고요? 확인 조서. 확인 조서를 하고요. 변호사나 법무사가 써준 거 확인 서면. 등기관이 대신 써주면 확인 조서. 얼굴 보고 본인이 확인했다. 법무사한테 돈 주고 맡겨서 쓰면 확인 서면. 그런 걸로 대신하는 거지. 절대 재발급은 없어. 한 번 등기 절차 한 번 딱 나오는 거예요.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요. 요 밑에다가 이 써 있어요, 여기. 절대 재발급 안 한다. 이렇게 써 있어. 절대 재발급 되지 아니 써 있어.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거를 누구 줘야 돼? 정원이 줬죠? 정원이는 어디다 넣어놔? 장롱에 넣어놔. 그죠? 장롱에 넣어놓고 언제 꺼내? 예? 땅 팔 때 그러지 말고 다음 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소에 신청을 할 때. 자, 누가 내는 거야, 이거를? 등기 의무자가 내는 거야. 등기 의무자. 의무자가, 자, 등기소에 갔다 이걸 내는 걸 뭐라 그래? 옛날엔 제출이었는데, 그 종이를 스티커 붙은 종이를 직접 내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내냐? 자, 신청서죠? 신청서에 부동산 쓰죠? 자, 등기 원인은 매매네? 매매는 증여랑 다르게 뭐가 있어요? 거래 가액이 있어, 거래 가액. 증여는 거래 가액이 없지. 자, 매매는 거래 가액이에요. 이 거래 가액이 얼마 지금? 1억? 1억인지 어떻게 알아? 1억인지 어떻게 알아? 계약서에 써 있다고? 계약서도 뻥쳤으면 어떡해? 그럴 리가. 사람이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네, 어떻게 해요? 신고해야 돼. 뭐를? 거래 가액 신고라고 중개사법에 배웠던 기억이. 부동산 거래 가액 신고라고 중개사법에 배우잖아요? 지난 토요일 날 배운 거 아니에요, 이게? 거래 가액 신고. 그 신고, 그거 뻥치면 어떻게 돼? 3년이요? 그건 3년 됐어? 네? 3년이요? 그 신고 며칠이나 해야 돼? 30일이 60일이요? 30, 확실해, 30일? 예전에 60일 왔다 갔다 했는데, 변경 몇 번, 지금 30일 됐어? 그 신고 뻥치면 처벌받죠? 그 신고한 거 갖고 와야 돼? 그게 신고필증. 신고필증. 그 신고필증에 1억이라고 써있을까? 써있지. 그거 내야 돼. 그거 내야 요거랑 맞아야 돼, 이게. 신청서 쓴 거랑. 그죠? 예, 이건 이제 말로 해야 돼요.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 가액을 어디다 쓴다? 신청서에 쓴다. 됐죠?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 가액을 어디다 쓴다? 신청서에 기재한다. 그러면 신고필증 1억이고 신청서 1억이니까 그렇겠지 뭐. 이거 뻥쳤으면 처벌이니까 거짓말 안 했겠지. 그러면 당연히 계약서에도 1억 써 있겠지.
그죠? 그럼 등기관 이걸 믿고 어디다 써줘? 어디다 써줘? 등기부 중에서도 갑구에다가 1억 쓰게 된다. 그러라고 그거 써달라고 써내는 거지 이게. 증여는 없지. 증여는 없고 매매일 때 이거 써낸다고 신청서에. 자, 등기 목적은 뭘 목적은 매매야. 자, 목적은 소유권이죠. 그죠? 원인은 매매. 이게 1년 내내 헷갈린다 이게 원인은 매매. 자, 목적은 소유권이죠. 그렇죠? 자, 지금 의무자는 정환이가 파는 거야 이게 매도인으로. 그럼 누가 사요? 이개발이 산다 그랬지. 자, 명지번 들어갔죠? 예. 그 다음에 아까 안 보여드린 거 요거 신청서 뒤집어. 자, 뒤집으면 자, 뒤쪽에 뭐가 나와요? 등기필 정보. 자, 누구 거? 정환이 거. 정환이가 의무자지. 장롱에 있는 거 꺼내오는 거야. 거기 서 있었던 비밀번호 50개 중에 하나를 넣는 거지. 그리고 1년 번호 하나 집어넣고. 그러면 종이 자체를 내지 않더라도 요것만 써내면 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죠? 그 스티커 붙은 종이를 내진 않잖아. 그러니까 제출이란 말은 안 맞다라고 해서 제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신청서 써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신청인 대리인 뭐 이렇게 쓰고 무슨 지방법원 등기소 받아주셔 날짜 쓰고 이렇게 신청서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등기부에 자 들어가면 뭐 임야대장 뭐 참고로 하시고 이거 나중에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정환이 이름 밑에 누가 들어올까? 이개발이 들어오겠지. 이개발. 그죠? 거래가액 썼어요? 거래가액 썼지. 거래가액은 갑구에 기록한다고 X. O. 자, 거래가액은 등기 원인란에 기록한다고 X. X죠. 자, 어디 기록해요? 권리자 기타 사항란에 이래야지. 그죠? 어디 기록해요? 그 끝에. 그러면 안 돼. 자, 권리자 기타 사항란에 거래가액을 기록하죠? 네. 무슨 계약일 때? 매매 계약일 때. 증여일 때는 기록할 필요가 없죠. 거래가액이 없는데 뭐 공짜인데. 자, 매매일 때는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됐죠? 자, 이때 소유권 이전이 나왔고,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새로운 번호 붙이죠? 주등기로 들어옵니다. 자, 현재 소유자 누구? 이개발. 이개발의 명주번 들어왔어요. 자, 요 등기 주인공. 요 등기 주인공은 등기 명의. 얘도 공동 신청인이죠? 신청인, 명신. 명신 됐으면 얘한테도 뭘 줘야 돼? 등기 표정 또 나온 거예요. 그럼 얘는 또 어디다 넣어놔? 장로에 넣어놔. 자,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꿔야 돼. 돈을 꿔야 되면 이 땅을 저당 내놓겠죠? 저당 내놓으면 은행이 이제 돈을 꺼주고 저당을 잡겠죠? 그럼 이 개발은 권리자 의무자? 의무자. 의무자로서 저당 등기 공동 신청하러 갈 때 장롱에 있는 비밀번호 갖고 갈 필요가 있지. 그거 비밀번호 하나 쓰고 나중에 팔 때 또 두 번째 쓰고 해야 되니까 50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꼭 팔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등기 의무자일 때. 이때 장롱에 있는 비밀번호 꺼내온단 말이에요.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얘 기준에서 보세요. 아까는 권리자였어, 의무자였어? 권리자. 지금은 의무자가 되죠. 이게 계속 연결돼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쉬었다 갑시다.